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취향에 맞는 원두커피 고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처음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음? 카페를 이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원두커피를 고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네네.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경험 기술적인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점과 블렌딩, 싱글 오리진의 관점. 네.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하고 네. 블렌딩이 있고 싱글이 있잖아요. 싱글과 블렌딩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렌딩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크게 우리가 뭐 고소하고 단맛 위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네. 산미 있고 향미가 좋은 커피로 갈 것인가, 네. 뭐 이런 기준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블렌딩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네. 이제 커피의 이제 싱글을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경주 사과가 있고, 무슨 부산 사과가 있고, 가령, 네네. 그렇게 되면, 네. 그 지역마다 그 때루와의 영향, 예. 맛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합적이고 보아느 개념으로다가 블렌딩이라는 게 나왔는데, 예. 이게 하나의 이제 창조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커피 블렌딩, 하우스 블렌딩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레시피 같은, 예. 정체성이 같은 레시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사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특징된 어떤 맛을 좋아한다. 예. 그러면 그 지역의 커피를 사서 내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맛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다. 예. 예. 감안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블렌딩은 쉽게 얘기해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는 커피, 거의 블렌딩을 쓰지 않나요? 카페에서는 블렌딩을 해야 되는 게 안정적인 맛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 네. 대표님은 과거에 카페도 운영해 보셨잖아요. 예, 제가 카페를 넘게 운영했습니다. 오래 하셨네. 그러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그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블렌딩 어떤 맛을 가장 선호하고 결론부터 네.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구수하고 쓰지 않고, 안 쓰고 구수하고 구수하고 쉬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양극단은 별로 안 좋은 거고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맛이 유지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게 전체 카페에 또는 전체 소비자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는 커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나치게 진한 맛을 요구하는 게 한 10%, 예. 좀 신맛을 요구하는 게 10%, 예. 나머지 80%는 80%가 구수하고 중간 맛. 진하고 피스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네. 맛이군요. 사실은 커피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스타벅스가 내린 수혜를 다 받고 커피숍들은 살아나온 거예요. 스타벅스의 메뉴. 스타벅스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스타벅스 맛을 거기서 더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태리 커피들 그런 것들이 저희 사이에 어떤 피부의 세포에 하나씩 기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또 브루잉 커피라 그래서 이제 핸드드립을 하나의 이제 또 에스프레소를 대별되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보잖아요. 네네. 저쪽에서는 이제 싱글 오리진을 또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드립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을 표현해낼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커요. 다양하게 맛을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쪽에 가깝다. 브루잉이나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블루보틀 쪽에 가깝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그렇게 되나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곰탕에다가 소금 안 넣어서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카페의 메인이 커피가 메인이지만 그 비중을 커피의 비중을 한 5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로스팅 포인트와 로스팅 일자의 개념인데요.
그 로스팅 정도, 그러니까 뭐 중배전, 약배전 이런 로스팅이 얼마나 정도 돼 있느냐 이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로스팅 일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일자의 개념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네네. 들면은 과거에는 로스팅한 지 뭐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뭐 한 2, 3개월까지 써라 뭐 이런 이제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로스팅 일자의 개념이 조금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부터 써서 한 1일, 3주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점점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제공받은 커피의 예. 베스트를 본인이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아, 네, 지금 왜냐하면 받고 있는 커피를 네네네. 초보자인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 측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측정해요? 그게 본인이 관찰하고 내려서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네, 돼요. 본인이 커피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달라요. 이게 배전 포인트마다 유통 일자가 다르고 프로파일에 따라 커피가 네, 어떻게 네. 볶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네네네. 기준에 때문에 따라 그거는 네. 확인을 본인이 해야 된다. 네네. 그 같은 말씀이시죠. 커피라고 해도 네.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을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이 열리고 있는 정도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약하게 볶은 커피들은 좀 오래 가죠. 아, 그래요? 그게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커피를 받았는데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요. 그 커피는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보면 돼요. 아, 그것도 먹어서 확인해야 돼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거는 그렇게 기름이 생각을 배어 하죠. 나와가지고 네네. 좀 피해라 이런 말을 많이 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이게 실제로 오래돼서 나오는 기름기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커피가 원래 그렇게 볶아서 나오는 강배전돼서.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로스팅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기름기가 네. 나온다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입합을 진행시켰다는 진했다. 얘기잖아요. 네네네. 기름이 배어 나왔다는 네, 얘기는 네. 그런 커피도 때에 일종의-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고 때에 있죠. 따라서는 그런 커피는 차라리 괜찮아요. 예. 그냥 조금 유지가 돼요. 예. 근데 이제 색깔이 연한데도 기름기가 배어 나왔다 이런 예. 것들은 오래된 커피를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 진행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기름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나오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커피에 기름이 배어 나왔다라고 하면 변개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주의하되 그거에서 맛을 보고 정확하게 평가해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기름이 많이 배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 이제 너무 라이트하면 이제 좀 힘이 약해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떨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때는 감안하고 맛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해주면 커피도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팅한 지 예를 들어서 일자를 봤더니 한 10일이 지났어요. 계속 써야 되나요? 말아요? 저는 안 예, 쓸 것 같아요. 괜찮은- 대부분 하우스 블렌딩으로 온 커피들은 40일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커피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그 카페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마트에 가면은 왜 저렴한 커피를 팔잖아요. 1kg짜리 뭐 네네네. 큰 공기에 넣어서 그렇죠. 파는데 네. 유통기한을 보면 제조일자를 보면은 한 달 다 넘어. 이런 커피는 피하는 게 낫겠네요. 피하는 게 낫죠. 절대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에스프레소는 가장 맛있는 구간. 네. 대표님이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며칠부터 며칠 사이가 가장 맛있었나요? 이것도 물론 이제 커피마다 얘기해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5일에서 5일에서 한 8일? 8일. 정도 한 일주일 살짝 넘거나 네. 아니면 근데 이제 5일에서 나와서 맛있는 부분이 있고 예. 좀 냉정하게 냉혹하게 얘기해서 예. 저는 일주일을 넘기거나 한 10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유는 예. 사실 많이 반감이 되는 아, 맛 자체가. 네, 맞죠. 그러면은 맛에 의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맛있는,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맛있는 구간이 3, 4일 정도라고 보신다. 100%에 도달한 기간이 지난 거다. 할 것이다. 아, 예. 5일에 한 100%까지 올라갔다가 또는 내가 받았던 커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매일매일 정말 그런지 며칠이 알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근데 예. 이게 네. 해봤지만 계절마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스페셜티나 뭐 싱글 오리진 산미가 좋아야 뭐 좋은 커피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게 문제가 산미 같은데. 좋고 나쁨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초보자가 그렇게 이게 안 좋은 뭐, 신맛인지 좋은 산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별력을 이건-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내가 싫으면 내가 싫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어요.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프로세싱 그 가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무산소 발효니 뭐 CM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무산소들이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발전하다 보면 예예 점에 그건 된다. 좋겠어요. 예. 거기에 나만 안 되면 예. 이게 가양이 됐으면 예. 가양이 됐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갔다 예. 라고 정확한 예. 정보를 예예. 어떤 스페셜티 넘어서 그 이제 농부들이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결국에는 커피는 본질을 사람들은 찾게 돼 본질은- 있으니까 프로세싱은 네. 본질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갈 이렇게 것이다. 말씀해 주셨.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서두에 그 블렌딩 커피를 우리가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탄 거는 배제하고 너무 신 거는 배제하고 중간에 단맛 위주로 고수하고 네네네. 단맛 위주로 가는 것이 네. 대중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범위는 알겠는데 거기서도 또 좀 좋은 커피가 있고 좀 중간 커피가 있고 좀 떨어지는 커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초보자들이 이 판별을 해내야 되는 건가요? 가격대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판별하는 게 좋은가요? 팁 하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좋은 커피 고르는 팁. 일단은 예. 저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단맛 베이스에 이게 초콜릿이 나오냐 아니면 카라멜이 나오냐 아니면 시럽이한 게 있냐 이 세 가지로 해요. 초콜릿이냐, 카라멜이냐, 카라멜이냐, 시럽이냐. 시럽이냐. 예. 시럽의 단맛은 은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라멜 맛은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멜로우하잖아요. 조금 더 그렇죠. 부드러우면서 네, 라운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은 초콜릿 딩열하고 예. 다크 초콜릿 같은 거 기분 좋은 기분 쓴맛 이 정도네요. 기분 좋은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커피스럽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분 좋은 쓴맛이거든요. 여기 중독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쓴맛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예. 이제 우유를 넣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새로운 맛이 창조되고 그 대신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좀 약간 희소한 길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가고 결론적으로 내 취향에 맞는 원두커피 잘 고르는 방법은 약간 쌉싸름이 있으면서 단맛 중심으로 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쌉싸름을 놓치지 말아라.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커피 고르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커피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또는 카페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